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드레린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드레린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며 항상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오래된 숲속에서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숲에는 마법이 걸린 거울과 장미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거울에 비추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사람들은 그 놀라운 물건을 보기 위해 용기를 내어 숲으로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드레린도 그 소문을 들었고 유난히 호기심이 많은 그녀는 결국 마법의 거울과 장미를 찾기 위해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속을 걷던 마드레린은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초라한 길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웅장한 오래된 성을 발견했습니다. 성의 대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마드레린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이곳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고 오래된 성에서는 콩콩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성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노쇠한 집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집사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하였습니다. 저는 마법의 거울과 장미를 찾아왔어요. 마드레린은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집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이윽고 그녀를 성 안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고요하고 어두운 성 안을 지나 그녀는 집사는 그녀를 궁전의 대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황금빛으로 장식된 거울과 그 앞에 아름다운 붉은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드레린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거울에 비추면 참된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우 클 것입니다. 집사는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마드레린은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울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거울을 잡고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는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마드레린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드레린은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부모님을 잃은 아픔과 슬픔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꿋꿋이 살아왔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아이는 점차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마드레린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거울이 부서지며 환한 빛이 대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마드레린은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용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마드레린은 그곳을 탐험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그녀의 용기와 희망을 본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마드레린은 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드레린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샤르메르는 아름다운 자연과 평온한 삶이 흐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수백 년 동안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비밀은 바로 마을을 둘러싼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딧불이들이었다. 이 반딧불이는 마법을 지니고 있었고 매년 여름밤마다 마을을 환하게 비추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했다. 샤르멜 마을에는 소피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피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을 지닌 아이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소피는 가끔 부모님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꿈과 모험을 찾아 숲을 탐험하곤 했다. 소피는 항상 반딧불이가 어떻게 그런 특별한 빛을 발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어느 여름밤 마을 축제가 한창일 때 소피는 숲으로 들어가 반딧불이를 가까이서 보기로 결심했다. 조심스럽게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 소피는 마침내 한 무리의 반딧불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들의 춤추는 듯한 움직임에 매료되어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놀랍게도 반딧불이 중 한 마리가 말을 걸어왔다. 안녕, 소피. 우리를 더 알고 싶니? 반딧불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피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반딧불이를 바라보았다.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소피가 대답했다. 반딧불이는 소피를 숲속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고 호수의 물은 마치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 호수에는 마법의 물이 있어
이 물을 마시거나 몸에 뿌리면 우리처럼 빛을 낼 수 있지. 반딧불이가 설명했다. 소피는 무척 신기해하며 호수에 손을 담갔다. 그러자 그녀의 손도 반짝이는 빛을 내기 시작했다. 소피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숲속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다. 반딧불이들은 소피에게 숲의 다른 비밀들도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숲속의 오래된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고, 숲속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는 이 마법의 호수 덕분에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소피는 반딧불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배웠고, 자신도 마법의 일부가 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반딧불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마워요. 이제 저는 이 비밀을 잘 간직할게요. 소피가 말했다. 반딧불이들은 미소 지으며 빛을 반짝였다. 소피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에게 반딧불이와 마법의 호수 이야기를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지만 소피의 빛나는 손을 보고 모두 놀라워했다. 그 후로도 소피는 반딧불이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마을과 숲을 보호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반딧불이의 마법 덕분에 샤르멜 마을은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했고,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이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해서 소피와 반딧불이들은 하나가 되어 마을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샤르멜 마을의 비밀은 여전히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비밀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숲 속에 커다란 저택이 있었습니다. 저택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특히 황금 신발을 가진 작은 인형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택의 주인은 앙리라는 이름의 노신사가 있었고, 그는 그 누구도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이 저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앙리는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저택을 지키는 동안 매일 밤마다 동화를 집필했습니다. 그 동화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았고 어린이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뱃속 깊은 곳에는 둘도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폴이라는 소년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저택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문들을 듣고 진실을 알게 되었으면 했습니다. 폴은 저택에 다가갔고 대문 앞에 선 작은 황금 신발을 본 순간 자신의 모험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폴은 문을 두드렸고 앙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앙리가 묻자 폴은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이 저택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앙리는 폴의 용기에 감동하여 그에게 저택의 비밀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앙리는 저택을 안내하면서 말했다. 이 저택은 단지 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마법의 책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황금 신발을 가진 인형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법의 동화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설치된 것입니다. 앙리는 폴을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수많은 고서와 함께 황금 신발을 든 인형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폴은 경이롭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이 책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앙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이 책들은 단어를 읽는 사람에게 놀라운 모험과 환상을 선사하지. 하지만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네. 이 책을 다 읽기 전에는 결코 방을 떠나면 안 된다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책 속에 갇히게 될 걸세. 그날 밤 폴은 앙리로부터 책 한 권을 받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모험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마법의 홀린 숲을 탐험했고 용과 싸우며 왕국을 구하는 영웅으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폴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고 읽기를 멈추지 않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서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앙리는 그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폴. 이제 너는 이 저택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네. 폴은 그 말을 듣고 기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앙리와 함께 저택의 비밀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법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해가 지났지만 저택의 비밀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폴과 함께 계속해서 동화를 쓰며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환상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언젠가 자신도 이 저택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용사에게 저택의 비밀을 전해줄 날을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노키오라는 작은 나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창조자인 제페토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모험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피노키오는
마법의 페리에 의해 살아있는 나무 인형이 되었고 영상처럼 찬란한 모험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피노키오가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는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희망과 호기심을 가득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피노키오가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숲이었습니다. 숲 속에는 다양한 동물들과 마법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숲속을 걷다가 요정 친구 엘리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자는 피노키오에게 숲의 비밀을 알려주고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숲을 지나며 피노키오와 엘리자는 용감한 기사 루카를 만났습니다. 루카는 용을 물리치기 위해 여행 중이었고 피노키오와 엘리자는 그를 도와 용의 소굴로 향했습니다. 용의 소굴은 깊고 어두웠지만 피노키오의 용기와 엘리자의 지혜 그리고 루카의 힘이 결합하여 결국 용을 무찌르고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용을 물리친 후에도 모험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다스린 마법의 배 세일링 드림을 타고 떠났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신비로운 무지개 물고기들이 함께 헤엄쳤습니다. 그때 피노키오는 아름답고 거대한 고래 마리앙을 만났습니다. 마리앙은 피노키오에게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함께 그 보물을 찾기로 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마리앙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과 놀라운 경치가 펼쳐진 바다속 세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난파선 속에서 빛나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그 보물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보물의 수호자인 해골 선장 카를로스와 마주쳤습니다. 카를로스는 보물을 지키기 위해 피노키오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그의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증명하여 결국 보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보물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모험을 통해 성장한 피노키오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보물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노키오는 보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피노키오의 모험적인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노키오는 단순한 나무 인형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었고 제페토 할아버지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